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개인이 큰 자유를 누리고 큰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대는 이 시대가 사실 선생님들 유일합니다.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개인의 엄청난 자유도 부여했지만 동시에 뭐죠? 개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과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종교학과의 성혜영입니다. 일단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종교 이후의 종교,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최근 이제 불광 출판사에서 그 종교 문해력 시리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이렇게 5권을 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종교학자로서 그 21세기의 그 어떤 새로운 종교와 관련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한 책인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요, 굉장히 다른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탈종교 시대의 그 세속화 무종교인의 증가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교에 대한 비판이 강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21세기가 되면서요, 굉장히 변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단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탈종교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탈종교 시대를 특징짓는 두 가지 특징적 모습이 세속화와 무종교인의 증가입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정치, 경제, 교육과 같은 인간 사회의 제반 분야의 운영 원리가 합리성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종교적 교리 체계가 경제, 정치, 사회, 교육을 다 망라하는 지배적인 원리였다고 하면 이제는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분야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종교인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2015년도 표입니다. 2015년에 전 세계 종교 인구를 조사를 하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31%, 무슬림이 24%, 그 다음에 힌두교가 3등이었잖아요. 3등이 누가 됐습니까? unaffiliated라고 하는 어떤 종교 조직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자기를 얘기한, 우리로 취약하면 이제 표현하면 무종교인인데 무종교인이 16%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11%에서 2015년에 16%가 됐으니까 거의 5% 가까이 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생님들도 다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어떤 사회입니까? 동양의 종교, 서양의 종교가 이슬람 빼놓고는 모든 종교가 아주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종교는 전 세계 무종교인의 인구가 2015년에 16%였다고 하면요, 보시면 1984년에 무종교인 56%, 89년 51% 이렇게 증감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2021년에는요, 무종교인이 60%가 됐습니다. 그 60%라고 하는 거는 아까 16%의 몇 배에 가깝습니까? 거의 3배 이상, 4배 가까이 되는 수치죠. 그 다음에 2022년, 2023년에 이제 기독교 쪽에서 조사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갤럽에 의뢰해 갖고요, 63%로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여러 종교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빼고요, 무종교인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 종교 분표표는 이제 전체적으로 2021년에 갤럽 조사에 따라서 60%까지 무종교인이 늘었다고 하면요, 그 오른편에 있는 표는 연령별 종교 분포입니다. 보시면 19세에서 29세의 경우에는 무종교인이 몇 %입니까? 78%입니다. 이건 이제 10명 중에 8명이 10대, 20대는 종교를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연령이 낮아질수록 종교인의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 60대 이상은 무종교인 몇 %입니까? 41%죠. 그러니까 거의 10대, 20대는 60대 이상보다 2배 가까이 무종교인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또 이제 이 세부적인 그 지표를 살펴보면요,
이 무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도 변했습니다. 예전에 97년, 2004년 조사를 보시면 이게 무종교인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고릅니다. 첫 번째, 관심이 없어서. 두 번째,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세 번째,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꼼꼼히 보시면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기대를 다 충족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난 종교를 안 믿으니까 사실은 이건 애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관심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도 종교가 좋은 줄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은 너무 바빠서 종교 생활을 안 하고 있으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관심이 없어서는 무슨 뜻입니까? 애증이고 뭐 좋은 거고 이거 없이 정말 말 그대로 관심이 없다는 뜻인데요. 보시면 97년에 관심이 없다가 26%에서 21년에는 몇 년 지나지도 않았죠. 근데 관심이 없다가 몇 퍼센트가 됐습니까? 54%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불신 혹은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치가 됐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에 대해서 현대인들, 특히나 지금의 무종교인들은 종교에 대해서 말 그대로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한국의 경우에는 60에서 63%까지 굉장히 높게 치솟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무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서 이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관심이 없어서라고 보게 되면 연령, 그러니까 10대, 20대의 경우에는 관심이 없어서가 50몇 %가 아니라 64%니까 젊은 연령일수록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실제로 종교를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무종교인의 증가와 세속화라고 하는 탈종교 현상 하나가 큰 축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큰 축은 이것과 더불어서 현대 사회가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대표적입니다만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의 가장 핵심은 개인이 이제 우리 각각의 개인이 이 삶의 주체로서 본격적으로 부각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개인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이 사회 변화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종교 이후의 종교라든지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주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경제, 교육, 정치적 권리, 평균 수명 연장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적 풍요요. 요 이제 왼쪽 편에 제일 아래 슬라이드를 보시면 엄청나게 음식이 많이 풍부하잖아요. 뭐 우리 이제 연배 있으신 이제 선생님들 계시니까 30년 전에 40년 전에 뷔페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때쯤에는 아침 인사가 뭐였습니까?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이게 물어봤다고 하면 지금 누가 이게 아침 식사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말을 나한테 왜 물어보지? 그러지만 예전에는 뭐죠?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당연한 인사인 거죠. 식사하셨으면 참으로 다행이군요. 뭐 이런 뉘앙스가 숨어 있다고 하면 지금은 누구도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뷔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뷔페를 가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 몇 개만 먹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렇게 뷔페를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그 전에 30년 전, 5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뭐죠? 소금 가지고 이빨 닦고 이렇게 양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대형 마트에 가보면 치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치약을 사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선택의 옵션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게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풍요로워졌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요.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뭐 거의 70%, 80%까지도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에서 문맹률을 조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대부분이 글자를 읽을 줄 압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생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뭡니까? 대학 가고 싶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 인구가 줄어서도 그렇고 대학이 늘어나서도 그렇겠지만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권리요. 정치적 권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누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한때 대통령 두 분을 감옥에 보낸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잊어먹죠. 두 분이 어디 계시는지 생각도 안 할 정도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위정자를 뽑는 것뿐만 아니라 위정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다음에 남자 여자의 권리라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남성 여성이 과거에 비해서 차별 안 받게 되는 거. 예컨대 삼종지도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런 거는 더 이상 지금 이제 적용되지 않는 시대인데 이 모든 변화가
선생님들 생각과 다르게 불과 50년 사이에 혹은 100년 사이에 이 모든 변화가 다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놀라운 거는 평균 수명의 연장입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계신 분들은 최소한 90세까지는 산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50대니까 지금 이제 저희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막 돌아가셔서 상가에 가요. 그래서 상가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몇 세 돌아가셔서 70세 돌아가셨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80세면 그런가 보다 하고 90세 돌아가셨다고 하면 아이고 그래도 조금 이제 사셨네. 100세 돌아가셨으면 아이고 장수하셨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균 수명이 저희가 지금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거의 1년에 0.5년 정도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걸 모두 합하면요. 60이 퇴직했지만 60 이후에도 최소한 30년 정도는 어쨌든 건강하게 사실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선생님들 오래된 현상이 아닙니다. 불과 5, 60년 사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뭘 얘기해 줍니까? 개인에게 엄청난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뭡니까? 선택의 역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약부터 시작을 해서요. 치약, 비누, 샴푸, 쌀. 뭘 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선택의 폭이 너무 넓습니다. 그런데 선택 잘못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지죠. 그 다음에 결혼도 이제는 선택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대학 졸업하면 혹은 20대가 끝나기 전에 다 결혼하고 아이 당연히 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왜 결혼해야 되는지를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족의 형태가 뭡니까? 1인 가족입니다. 1인 가족이 30%를 넘었거든요. 1인 가족은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던 가족의 형태거든요. 그리고 1인 가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선택이 문제지만 결혼한 다음에도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선택의 문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먹방이죠. 그러니까 이 한 자리에 앉아서 라면 20개를 먹을 수 있는 게 직업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라면 한 자리에 앉아서 20개를 먹거나 햄버거를 20개, 30개를 먹으면 이게 수백만 명이 보고 그걸 가지고 직업이 된 거죠. 다시 말하자면 결혼, 아이를 낳는지 안 낳는지, 그다음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부터 모든 게 선택의 대상이 됐습니다. 뭐 종교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개인이 그 선택의 결과도 책임져야 되는, 무한하게 책임져야 되는 이제 이 시대가 됐다라고 하고요. 이런 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개미와 배짱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솝 우화처럼 해서 개미와 배짱이 나오잖아요. 개미와 배짱의 이제 얘기의 줄거리와 결론은 뭡니까? 이 개미처럼 여름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여름에 띵가띵가하고 노는 배짱이가 결국 겨울 돼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개미한테 음식 얻으러 가가지고 음식을 못 얻으니까 이제 굶어 죽는다는 얘기인데 요즘 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직업이 뭔가요? 네. 그렇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거는 개미에 가깝습니까? 배짱에 가깝습니까? 배짱이죠. 이제 기타 치고 딩가딩가 하고 엔터테이닝 하는 거를 누구든지 다 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뭐 개미처럼 벽돌을 묵묵히 쌓는다라고 하는 게 직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게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압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요. 결국 21세기에는 예전과 달리 성별, 인종, 그다음에 지역, 출신 이런 것과 무관하게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직접 찾고 그거를 직접 구현해서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개인과 공동체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무슨 이름으로?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해요. 그렇죠. 지금은 여자니까 안 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종이 뭐니까 안 돼. 그다음에 너가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안 돼.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개인이 큰 자유를 누리고 큰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대는 이 시대가 사실 선생님들 유일합니다.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더더욱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유증이 개인이 모든 걸 책임을 지는데 그 개인이 모든 거를 자유도 누리고 그 결과도 책임을 무한히 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했기 때문에 이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류 역사에 어떤 공동체나 국가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개인의 엄청난 자유도 부여했지만 동시에 뭐죠? 개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과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